마지막으로 이제 무선입니다. 무선. 자, 무선 네트워크가 뭐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휴대전화 시스템이죠. 휴대전화 시스템이 어떤 거냐? 무선 인터넷하고 어떤 게 되느냐? 무선 네트워크나 무선 센서 네트워크, RFID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통신에서 배웠듯이 통신은 정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데 유선 매체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구리선이라든가 광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동축 케이블 이런 걸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무선 인터넷이죠. 무선 인터넷을 주고받는데 요즘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이 이제 무선 인터넷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어떻게 스마트폰이 구성이 되고 작동하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의 특징은 이제 무선 사용이죠. 무선, 선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지만 주파수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파수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거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을 옛날에는 셀룰러폰이라고 그랬어요. 셀룰러폰. 그죠? 여러분들 시티폰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시티폰. 들어봤어요? 시티폰을 들어봤다고요. 삐삐는 들어봤죠. 삐삐. 보지는 못했죠. 들어는 봤죠. 삐삐. 삐삐하고 같은 세대 나온 게 시티폰이에요. 시티폰은 작동이 공중전화기 옆에서만 작동합니다. 공중전화 사람 줄 서 있잖아요.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티폰 들고 다니면서 공중전화기 옆에서 무전기 같은 걸로 통화하고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셀룰러폰이라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셀룰러폰 나온 지가 이제 90년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셀룰러폰 방식으로 이동전화 통신이 되다가 거기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이제 컴퓨터죠. 핸드폰이 아니잖아. 컴퓨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전화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전화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나 인터넷을 더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 셀룰러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영역을 셀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들 간의 이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죠. 이때 부르는 게 이제 CDMA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들 핸드폰 뒤에 CDMA 2000, IMT 2000 혹시 이런 거 뒤에 박혀 있는 거 옛날에 혹시 보셨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갖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뭐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CDMA 2000 이럴 때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고 다니는 거에 보면 거기에 핸드폰에 CDMA 2000, 뭐 IMT 2000 이런 말이 써 있었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옛날에 초기에는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간섭 현상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시속 몇 킬로 이상 달리면은 핸드폰이 안 되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런 방식인데, 이제 광역 방식은 크게 하나로 놓고 보는데, CDMA 방식은, 그러니까 셀룰러 방식은 셀로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기지국을 여러 개 두고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 모양이 벌집 모양으로 돼 있어서 셀. 그래서 셀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있으면 요 셀 하나하나씩을 다 연결해주고 이 기지국하고 기지국이 이제 연결해주는 방식.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폰 방식. 이런 거죠. 그래서 셀이 이쪽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방식인데, 뭐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쪼개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분할 방식을 썼다. 옛날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주파수가 모자르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나눠서 쓰느냐. 그러니까 주파수를 쪼개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쪼개 쓰는 방식이 있고, 또는 코드 분할 방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론에 보면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 좀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시간을 그냥 쪼갠다, 아니면은 주파수를 쪼갠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전체 하나의 주파수를
코드를 핸드폰마다 코드를 부여해줘서 코드를 쓰는 방식을 쓴다. 이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은 CDMA 방식이죠. 코드 분할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옛날 이제 셀룰러 폰에는 CDMA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동양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쓰는 방식하고 유럽 쓰는 방식이 틀려서 옛날에는 로밍 하려고 그러면 전화기를 바꿔가고 그랬어요. 혹시 이런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다 통합되어 있죠. 그죠? 요즘은 유럽을 가나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에 그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폰을 바꿔간다. 이런 건 다 옛날 얘기죠. 그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게 썼었어요. 이렇게 코드 분할 방식을 썼고. 자, 원지 방식을 우리가 아날로그 전화만 썼던 방식. 2G가 디지털 문자, 이제 CDMA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011 이렇게 나왔던 방식이고 3G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3G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오죠. 옛날 초창기 무선통신 전화기 셀룰러폰이라고 불렀던 때 이때고 이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여기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G를 우리가 LT 이런 것들을 우리가 4G라고 불러요. 지금 이렇게 G 이렇게 써는 건 뭐냐면은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 또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퍼스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속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랑 맞춰서. 그래서 5G라는 게 어디까지 이제 왔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조만간에 저 못 볼 거예요. 저를 가상으로만 봐. 홀로그램으로. 미국은 지금 시작했어요. 진짜로. 미국은 지금 원격 강의를 합니다. 원격 강의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없고요. 홀로그램이 와서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우리 지난번에 봤죠? 지난번에 학생이 홀로그램으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교수들이 다 홀로그램 교수들이 되는 거고 교수들이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학교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저기 방송국으로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거기 홀로그램 있어서 제가 막 강의를 하면은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실시간으로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네르바나 이런 개념이죠. 아마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도래했습니다. 다른 대학, 미국은 지금 홀로그램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곧 우리나라도 도래하겠죠?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G, 2G,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지금 나오는 5세대. 5세대 아까 전에 속도나 이런 게 100배, 속도는 100배 LTE, 용량은 1000배 이렇게 얘기했죠. 자, BPS라는 게 초당 비트 수예요.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하느냐인데 몇 비트예요? 20기가비트예요. 초당. 이런 속도로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되셨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속도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서 다 5G를 지금은 핵심 사업으로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전부 다 이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SKT도.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산업을 이제 구축해 놓고 이제 막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1, 2년 안에 우리나라도 거의 5 시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5세대인데 5세대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냐, 어떻게 밝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G가 되면은 이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360도 생중계, 지금 우리 그 야구 중계 보러 가면 5G 가능하죠? 앉아가지고 야구 중계 보면서 전체 한 50몇 개의 카메라를 내가 다 검색할 수가 있도록 지금 상용화돼서 하고 있잖아요. LG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야구장 가서요, 카메라가 막 50개 정도가 야구장 주변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야에 있는데 내 인류 측에서 보고 싶은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류를 딱 찍으면은 인류에서 보는 뷰를 내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죠. 저기 외야 쪽에서도. 만약 투수 중심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다 지금 볼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영상인식 기술, 뭐 VR, 차전 유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드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멀티미디어, 동영상이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죠.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사물을 지금 카메라로 찍은 모든 정보들을 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 뭐 60, 80km로 달리고 있으면서 초당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되고, 사물들을 서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해서 부딪히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존 속도 갖고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5G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유비쿼터스 세상에 IoT 세상에 일종의 센서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속도 인프라를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5G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